조금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래목회 전략연구소의 서경원 목사입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전체 전국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중에 오늘 하루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futuresms.org인데요. 저기 S가 하나 더 들어가요. 제가 미래학을 한 10년 최 박사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특별한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퓨처를 쓰느냐 퓨처스를 쓰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냐 아닌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래학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 전략을 연구한다라는 뜻에서 퓨처스 MS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CGN 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를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윤리적 논쟁이더라고요. 앞부분에 아마 최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챗GPT가 이런 거 써주면 10명 중에 6명은 그냥 써도 뭐 그게 카피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통계 조사에서. 그 어떻게 생각하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카피 문제는 목회자 문제입니다, 개개인이. 그걸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카피는 이미 인터넷에 설교가 많이 있어요. 챗GPT가 없어도 그분들은 그걸 보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챗GPT가 그렇게 쉽게 설교문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걸 가지고 단위에 쓴다? 에이, 절대 못합니다. 챗GPT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배우시고 쓰면 쓰실수록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미래인재연구소에서 한 3년 동안 파이썬을 가르쳤어요. 제가 전산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잘 알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목회만 하다가 다시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가르친다? 프로그래밍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가르쳤던 게 뿌듯한 게 뭐냐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챗GP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머리에서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세미나에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보통 제가 끝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분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기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술의 변화를 정말 인식하시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챗GPT가 많은 분들은 뭐 이것도 하나의 그냥 흐름 아니야? 그냥 하다가 메타버스처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기존에도 챗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챗은 규정된 문법에만 뭐 답을 했어요. 근데 규정이 없으면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러죠. 챗GPT는요, 규정이 없는 것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꾸며서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생성의 원리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런 부분의 예를 지금 한 두 개를 드릴 거고, 첫 번째, 그리고 또 기술적이라는 건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까지 앞에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사용은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이 교사용 책이 7월 초에 아마 출간이 될 거고요. 생명의 말씀사하고 작업이 거의 이제 끝났고요. 그쪽은. 그리고 목회자용은 한 8월 한 달 뒤 정도에, 지금 그것도 거의 이제 작업이 끝났는데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나오시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그 책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검색 본능으로 살았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지식을 얻을 때 구글링을 하죠.
또는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좀 나이가 저처럼 많으신 분들은 네이버를 좋고요. 조금 젊은 분들은 구글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검색은 무엇이냐? 지식을 얻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뭘 어떻게 했냐면 사전 그리고 주석 뭐 이런 두꺼운 거 뭐 아실 거예요. 이거 한 5만 원씩 되는 걸 그때 전도사 사례비를 털어갖고 막 그 귀한 걸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래갖고 지식을 얻고 그걸 갖고 설교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점차 사역에 치이고 설교 담임 목사 되면 뭐 저 개척교회 14년 하고 은퇴했는데 뭐 일주일에 설교를 한 20번씩 해야 됐거든요. 이런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챗GPT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 기술이. 목회자로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챗GPT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검색, 일단 검색하시죠. 저는 뭐 하냐면 일단 챗GPT에 물어봐요.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브라우징 기능이라고 해갖고 검색 엔진이 이제 장착이 됐어요. 챗GPT한테. 물론 지금 유료 사용자만 일단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물으면 검색까지 돼요. 그럼 검색과 프롬프트 사용하는 챗GPT는 어떻게 틀리냐? 검색은 일단 검색을 누르면요 여러 비슷한 페이지를 보여줘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페이지를 보여줘요. 그걸 다시 종합하고 조합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쓰는 거죠. 지식을. 그런데 챗GPT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걸 종합해서 가져와서 정확한 답을 구사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과 에너지를 훨씬 적죠. 예를 들어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챗GPT한테 이 브라우징 기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부채 협상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부채 협상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했더니 수백 페이지를 자기가 읽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다운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는데 기사가 그런 기사를 제가 만약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페이지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죽어도 그 앞에까지 결과가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글로벌 경제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미래를 연구하니까 매일 그걸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주더라고요. 부채가 얼마 있고 34조가 있고 뭐 이런 게 뭐 쭉 나와요. 저는 구글링 안 할래요 이제. 이게 점차 들어왔는데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윈도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옆에 사용하는 창 옆에 이렇게 쭉 옆에 채팅창이 열리고요. 윈도우 안에서 그냥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그걸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색이 아니라 질문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분들에게 이게 문제예요. 질문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누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 적도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과 소통이 어렵냐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밥 먹나? 뭐 경상도 사나이 말로 밥 먹나? 자자.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잘 쓰냐? 제가 보니까 기자분들이 제일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현혹당했을 거예요. 챗GPT를 쓰면 모든 거를 막 만들어준대. 뭐 예화도 해주고 다 해준대.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분들은 기자라 무엇을 질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끌어내고 충분하게 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써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걸 다 입력하니까 제가 답을 해주거든요. 놀라운 지식을. 그러니까 와 챗GPT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막상 첫 번째 반응 써보면 잘 안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챗GPT는 수준에 맞게 답을 해줘요. 아무리 똑똑한 분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고의 지식인 교수님께 가서 여러분 막 질문하면 뭐 잘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바빠서도 안 해주지만 정확한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최 박사님 곁에 늘 옆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제가 다른 분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니까 자제하는데 질문을 해야 끄집어내줘요. 왜? 바쁘고 굉장히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던지고 질문을 잘 던져야 반박 내줘요. 그거랑 똑같아요. 챗GPT는.
그래서 챗GPT를 여러분 처음 사용할 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다. 아주 똑똑한 친구다. 우리 똑똑한 친구한테 막 물으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검색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연구소 어떡한지. 그랬더니 연구소 홈페이지가 이제 자료가 얼마 안 돼갖고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얘가 헤매더라고요. 막 헤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챗GPT가 헤매면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도메인 네임까지 넣어서 정리했더니 여기 보시면 뭘 하는지 딱 나오죠. 그리고 링크까지 이렇게 옆에다가 주어집니다. 챗GPT가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게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검색해서 팩트를 체크하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팩트거든요. 왜? 언어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모르는 말을 막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주석이 달렸는데 주석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 저희 CI까지 나와요. 이제는 이렇게 검색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 물어봤더니 3.5로 얘기해서 언제 팩트를 체크하려고 결정 날짜를 알려줘 했더니 4월 회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까지 이렇게 쫙 얘기해줘요. 그리고 링크를 눌렀더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여기 3.5 보이시죠? 2023년. 정확하게 이제 가져온다. 그래서 그런 논란도 없어질 겁니다. 논란은요, 사실 대세가 되면 없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게임 문제로 너무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나요? 안 해요. 대세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게 이젠 그게 대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죠. 챗GPT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배우셔야 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검색이 아니라 질문이 핵심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도요, 왜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검색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요. 챗GPT는 원래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팩트만 얘기하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이 부분은 제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팩트를 어떻게 좀 더 줄여서 얘가 생성하기 전에, 출력하기 전에 인공지능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출력을 조정해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탑 프라이어리티라든지 빔 위스라든지 템퍼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더 사용하시면,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학습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어가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이러는 거죠. 성경에서 우린 이제 목회자니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역할 설정하고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름, 생애, 출신지, 가족, 거기다 십자가를 진 이유, 논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내려면요, 아마 인터넷을 10페이지는 찾아봤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주면 한 번에 주고요. 그럼 프롬프트랑 검색이 뭐 찾느냐? 검색해 나온 후에 포매팅, 내가 원하는 정보, 원하는 질문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 보시면 성경 구레네 대의 시몬에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기 말고 고고학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고고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도메인을 이렇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도메인 지식이라는 건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나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설정을 했던 거죠. 이렇게 포매팅을 할 수 있다.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아마 오늘 몇 번 보셨죠?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역할 설정. 자, 기술적으로 설명할게요. 역할을 설정하면 얘는 인공지능 학습할 때 단어와 문장과 문맥에 대한 유사도, 이게 적합하냐 아냐를 학습해요, 걔가. 그래서 그 학습에 대한 분포를 갖고 있어요.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설정하면 여러 수많은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 적합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 설정을 해야 그 도메인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많이.
그래서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역할 설정은 이렇게 따로 하나만 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세한 내용, 역할, 규정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고 글 주제는 믿음에 승리한다. 이렇게 박스에다 넣으시고 개정개혁 번역본으로 해준다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는 건 학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어로 물어보시면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확한 이제 축약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음 설교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글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의 톤은 뭐고 매너는 뭐다. 예를 들면 안내문 같은데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보내면 정중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정중하게 작성해줘. 그러면 정중한 언어를 씁니다. 기가 막혀요. 이 언어의 마술사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떠도는 얘기래요. 3명이서 식사하는데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에요. 근데 고기 중에 남자 여자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남자는 늘 해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자기 여자친구가 아닌 친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건 여성분도 알아요. 해결 본능이 있어요. 원래 본능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띄워서 줘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여자들은 다 아는데 남자들은 그게 왜 문제지? 해결해 줬는데 내가 빨리 식사하게 잘 이렇게 돼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시나리오별로 이거는 왜 안 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고 여성한테 당신은 어떻게 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 줍니다.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당신 생일인데, 앞으로 내일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내가 꽃하고 뭘 준비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고 반응해요? 네 미쳤나? 그런 걸 왜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라는 얘기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몰라요. 이렇게 남자들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상황과 역할을 잘 집어넣고 이런 상황인데 몇 살이야? 생일이야? 이런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챗GPT가 쫙 얘기해줘. 여자의 언어를 알아요. 여자의 언어만 알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톤 앤 매너에 따라서 정확하게 글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감동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출력 양식은 개요 형태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표 좋아하잖아요. 저는 주로 표를 많이 합니다. 왜? 일목요연하게 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마크다운은 뭐냐면 큰 글씨, 큰 제목, 중간 제목, 본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크다운 언어인데요. 그것도 하나의 랭귀지인데 HTML처럼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글을 잘 줍니다. 요거 없이, 이런 형태 없이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여름성경학교 시즌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름성경학교를 늘 오면 엄청 부담스럽고 선생님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 작성 그리고 전체 계획 이거부터 프로그램 내용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또 수련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는지. 근데 챗GPT를 사용하면 제가 보장하는데 효율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요거는 아마 교사용 책 일부분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책을 추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행사 기획부터, 행사 기획은 아까 위에 최 목사님 하셨고, 그 기획은 제가 안 할 거고요. 요거 이제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을 도움을 굉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강사인 김미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챗GPT는 비서를, 아주 똑똑한 비서를 5명 두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명의 전문가 비서가 내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 기획해. 그리고 넌 콘텐츠 짜. 그리고 그거를 활동 어떻게 할지 짜. 그리고 그 피드백 어떻게 할 건지 짜. 그 모임 어떻게, 이걸 다 매니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목회행정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뭐 주보는 담임 목사님은 안 합니다. 인쇄소가지. 주보는 교육전도사님이나 부서전도사님이 항상 하죠. 그런데 항상 텍스트로만 하셨죠? 이제는 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주제에 맞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성경 안내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창의적일 필요 없잖아요.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톤과 매너고 상처받지 않도록 쓰는 거잖아요. 챗GPT한테 맡기십시오. 이런 건 그대로 잘만 거의 다 그냥 챗GPT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그 똑같은 톤의 매너를 넣어서 아주 끝내줍니다. 자, 활동 만들기. 성경 뭐 이런 거죠. 성경 공부를 위한 활동 만들기인데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면 보통 교단에서 전체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그래서 A부터 Z까지 뭘 하다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챗GPT는 뭐다? 수준에 맞는 언어를 잘 구사한다. 그런데 쉽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할 그게 없죠. 조금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똑같아요. 역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 이제 대상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 연령까지 중요하면 좋고요. 요나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를 작성해줘. 퀴즈 형식은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맞추기 이런 형태를 해주면 좋겠어. 유치부 수준에 맞게 4가지 이상으로 작성해줘 했더니 이렇게 단어 맞추기를 쭉 한 거예요. 중요한 건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뭐다? 창의성 때문에 팩트가 틀릴 수 있습니다. 너 이거 다시 쓰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시 쓰잖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얘기해요. 예, 항상 공손합니다. 챗GPT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맞는 이제 성경 퀴즈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옹기종기 밖에 모여서 분위기 괜찮죠? 이건 별로 감동이 없으실 텐데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저는 성경 동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정말 은퇴하면 기도하는 중에 따뜻한 빛이 자신에게 비추는 걸 느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이며 말해요. 어린 삼손아, 나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놀라운 힘. 이 선물을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하렴. 꼬마 삼손은 곧 자신이 친구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무거운 돌을 들고 큰 나무를 여러 개 오겨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누구를 만나서? 들릴라를 만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가 너무 궁금해하는 거죠. 힘의 비결을. 삼손은 머리를 만져요. 얘기는 못하고 머리는 만져요. 힌트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잘렸습니다. 머리가. 캐릭터가 일관성 있게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캐릭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삼손이 나이가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갇히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좀 이제 실사적으로 못 갔습니다. 예, 조금 일러스트 형식으로 왔는데 한 방에 때려 성벽을 원형 경기장을 부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분은 박수를 쳐주시네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주일날 다 보여주고 안녕 친구들, 난 꼬마 삼손이야. 이번 여름 너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즐거운 모험을 떠나고 싶어. 우리가 함께 성경 속 이야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울 거야. 여름 성경학교에는 성경 드라마, 성경 퀴즈 대회, 성경 미션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성경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성경 지식을 시험해 볼 수 있어. 게임을 하면서 성경 속 이야기를 배울 수도 있지.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신앙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어. 친구들과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도 배워볼 수 있어. 무엇보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단다. 그럼 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 할 활동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첫 번째로 성경 드라마야. 성경 속 이야기를 재밌는 연극으로 만들어 보여줄 거야. 어떠세요? 아이들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딱 그 캐릭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연계성도 있고 통일성도 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구성해 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챗GPT를 통하면 이런 구성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교사 해본 분들은 알아요. 아이들에게 뭘 하면 좋을까? 말씀은 늘 똑같은데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우리에게 방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조 캐릭터가 만든 상태에서 영상 만드는 건 30분 걸렸습니다. 스튜디오 DID하고 분류를 하는 걸 통하면 스크립트는 당연히 챗GPT가 만들어준 거고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교정만 조금 본 거예요. 교정만 조금 보고 스크립트 넣어주면 말로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도록 아바타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 그림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일들에 의해서 사역자나 교사가 굉장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달 방식도 좋고 어떻게 보면 흡입력 있잖아요. 저는 꼭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루는 안 되고요. 이게 1시간 갖고는 안 되고 원데이 세미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캐릭터를 만드는지 전 미드저니를 사용하는데요. 미드저니라는 거는 이 챗GPT와 다른 생성형 AI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달리도 마찬가지고 챗GPT는 텍스트 생성형 AI,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주는 생성형이고요. 그림을 만들어주는 AI가 따로 있어요. 음악도 따로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학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 AI. 근데 이미지 생성 AI가 이미지를 같이 글을 같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뭐 성경 유초등부를 위해서 성경 동화 만들기에는 이런 섹션들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장면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근데 책 속의 책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초등부 중으로 여기에 뭐 소통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또는 심지어는 스토리텔링을 작성해서 스토리텔링을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대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읽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도무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해도 뭘 활동을 해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 메시지를 갖고 해보는 거예요. 너 해봐, 읽어. 저는 여기에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통하는 데 좋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무슨 사진 같아요? 이미지 같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이런 이미지 보셨어요? 실사예요. 실사. 그러니까 거의 사람처럼 나오죠. 몇 가지는 뭐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지만 완벽하게 실사를 보여준다는 건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랑 사람에게 각인이 틀립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100문장보다 어쩔 때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억하기를 문자 텍스트를 다 기억하지 않아요. 챗GPT랑 비슷하죠?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안 나와요.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걸 기억하고 그거를 생성해내죠. 사람은. 그때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조금 안 맞습니다만 성경과 노아와 방주. 이거는 모세와 홍해. 뭐 사람들이 잘 안 나와서 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만들고 제가 경탄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바다가 열릴 것 같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문맥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십자가 그림의 이미지가 많아서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하늘이 열렸죠. 여기 번개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형식입니다. 2대9 사이즈. 요즘은 나 이런 그림 만듭니다. 청년들은 이런 그림 보여줘야 돼요. 긴 거 이렇게 16대9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2대9 이런 거. 네. 미드저니에서 다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프롬프트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방 주지는 않고요. 뭐 이런 거죠.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생성형 AI의 이제 종류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나뉘는데요. 미드저니가 사용하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좋은 이미지를 줘요. 프롬프트를 잘 못 넣어도. 또 두 번째, 천국, 지옥, 구,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맞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10불 정도인데요. 한 달에 10불, 월 10불이에요. 13,000원 정도인데
거의 제가 좀 많이 만드는데도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천상, 구, 하늘, 지옥 이런 것들이 잘 표현돼요. 굉장히 느낌 있는 그림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런 거는 1박 세미나에서, 여기는 이제 달리에서 만든 건데요. 다음에 하실 이제 공동대표님 윤 목사님이 이걸 만드신 거거든요. 이제 오병이어 이미지 만들기, 이런 이미지는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람 얼굴이 왜 그러냐고요? 사람 얼굴은 굉장한 많은 연산을 해야 돼요. 슈퍼컴퓨터로. 왜? 평면 이미지인데 3차원 이미지잖아요. 개조부터 시작해갖고 살색이 약간씩 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얼굴 인식해서 사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렇게 많으면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슈퍼컴퓨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느낌이 나죠? 무엇인지?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요새는 이런 게 돼요. 뭐냐면 그대로 따가지고요 시대를 바꿔서 만드는 거죠. 예전 고대에 있는 걸 현대 시대로, 현대 시대를 고대 시대로. 분위기 똑같죠? 형태도 똑같은데 완전 다르죠? 그게 가능하고요. 3차원 이미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글과 이미지입니다. 달리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봄날이 너무 뭐 벚꽃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갑자기 감성이 와가지고 갑자기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그래서 쓴 글입니다. 이 챗GPT가 전부 만들어준 거래요. 벚꽃이 피는 이 계절 윤동두 시인이 그리워하는 봄을 떠올려 보세요. 봄날의 손길은 참 따뜻했다라는 시의 말처럼 봄날의 태양과 바람, 꽃들의 선들이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감싸줄 거예요. 초록빛 산책로를 걸으며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 봄의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윤동두 시인처럼 나무 그늘에 의지하여 잠시 쉬어가며 우리도 자연의 품에 힐링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넣어보시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실망시켜 죄송한데 이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좀 이제 스터디 하시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보를 만들 수 있죠. 쉽게. 그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예, 시간이 조금 안 남았는데 이걸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윈도우가 코파 안으로 들어온 게 어떤 근데 그 의미인지. 반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챗GPT에 들어가서 검색을 연 이유는 앞으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서비스가 별개의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뭔가를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구글링, 그러니까 검색 엔진으로는 구글밖에 안 썼었는데 빙 AI가 출시되고 GPT를 지원을 하면서 빙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의 이제 영향력을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챗GPT에도 검색으로서 이걸 지원을 한다. 원래 우리가 근데 이제는 여러분고 두 번째 발표가 바로 윈도우 이런 거죠. 파일럿에 소개. 저렇게 윈도우 안에 OS가 탑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창이 PC에서 떠서 이 오른쪽에 채팅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시가 나오잖아요. 뭐 다크 모드 누르면은 자동으로 싹 나오고 저기서 다크 대화를 모드가 통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뭘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 하나로.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제어판도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음악을 거기에서 내달라면 뭐 하면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인터페이싱이 음악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해줍니다. 되겠죠. 거기다가 어떤 음악을 틀려고 하면은 저기서 그냥 뭘 치면은 자동으로 앱을 연결을 해준다라거나 다양한 플러그인 앱들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윈도우 기반의 어떤 앱 확장성. 이건 이제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애플도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G세대, 알파 세대는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굳이 윈도우 이거는 그거 하고요. AI, 챗GPT와도 공용으로 일을 하죠. 현재로서는 지금 공개를.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제 사실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검색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예 이제 윈도우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물음만 하면 자기 알아서 가져오고, 좀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익스피디아를 쓴 제가 쓴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으로 들어왔어요. 플러그인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챗GPT가 모든 서비스 유저와 상대를 하고요. 무엇을 자기가 없는 게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플러그인이에요.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백엔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누르고 이런 걸 잘 만드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근데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개발자들은 이것까지 하기 어렵거든요. 자기 프로그램에 있으면 그냥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다시 프로그램들이 애플 생태계에서 앱으로 존재했듯이 챗GPT 생태계로 들어올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챗GPT가 다 상대해 주잖아요. 규약만 해주면. 통신 규약만 뭐 몇 개 만들어주면 챗GPT가 얘를 상대해서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익스피디아입니다. 3박 4일 일정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얘가 익스피디아를 이렇게 물어와가지고요. 추천해주고 처음부터 얘가 하나씩 물어봐줘요. 자동차 예매할 거냐? 그리고 아니 처음엔 호텔 어디 할 거냐? 그 비행기 어디 할 거냐? 자동차는 할 거냐? 다 얘기해줘요. 근데 마지막에 그럼 네가 다 예약해 줄 수 있어? 라는 걸 던졌어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아쉽게. 그러나 곧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뭐 여행사랑 상대할 이유가 뭐 있어? 이거 다 했는데. 여기 그리고 링크를 쫓아가면 바로 다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예상해 보면 우리 편의 생활들은 전부 챗GPT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텍스트죠. 근데 이제 현재는 애플 OS로 들어왔어요, 앱이. 그 얘기는 무슨냐면 음성으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성으로. 그러면 음성으로 들어가는 게 음성으로 안 나올까요? 지금도 텍스트 투 스피치가 있지. 아까 보셨잖아요. 스크립트만 만들어주면 아까 같이 제가 말을 해줘요. 이제는 말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윈도우 안에 자체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것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 죽은 빙을 챗GPT가 살렸다. 검색 엔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거 MS 나오는 사건을 딱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다 죽은 빙을 살린 챗GPT를 이용해서 윈도우도 이제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혁명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발전상은 검색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질문을 얻게 된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챗GPT 사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하나만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PPT 많이 만들잖아요. 뭐 대학생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코파일럿이거든요. 현재 한국 거는 안 돼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 구독까지 했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구독을 해야 몰라 해볼 수 있대.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했어요. 당했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요. 현재는 일부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곧 열리겠죠. 뭐 이런 겁니다.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저는 사슴벌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사슴벌레 생태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 10장 정도로 PPT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사슴벌레 이미지하고 그림하고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깔끔하게 10장을 만들어줍니다. 그 명령 하나로. 기가 막히죠? 내가 수정만 하면 돼요. 이미지 어디서 따오려고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은 포토샵에 인공지능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배경에서 사람을 없앨 수도 있고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배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전처럼 이미지 하나하나를 따지 않아도 그냥 대충 브러쉬로 그리면 그냥 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그것까지 되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년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이제 대체대조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잖아요. 긁어 와서 넣어주면 분석해 줍니다. 이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표로 나타내죠? 하면 이렇게 표로 나타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걸 써보고 싶어서 제가 구독까지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들이 올라와 있고요. 자세히 이제 책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점차 가입부터 제가 세미나를 해보니까 제주도에 이틀 전에 했는데 가입이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할 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막 2단계, 틀리면 2단계 인증을 하고요. 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좀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올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오픈하려고, 지금은 약간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계약이 된 거라, 출판사라 제가 막 올려도 될지 아직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좀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